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오늘 찾은 오름은 서귀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름, 제주도의 멋진 한라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서 서귀포 앞바다까지 볼 수 있는 솔오름입니다. 차로 시작점까지 올라오는 높이가 꽤 높은데요.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근사해요. 오름을 오를 수 없으신 분들은 전방 300m 지점에 솔오름 전망대가 있으니 전망대에 가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우린 더 멋진 모습을 보러 솔오름 정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솔오름은 미악산이라고도 부르고 쌀오름, 살오름이라고도 불리는 오름인데요. 예전에 솔오름이 산불도 자주 나고 민둥산이었다고 해요. 민둥산이었을 때의 모양이 쌀을 수북하게 쌓아놓은 듯 하다고 해서 쌀오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솔오름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소나무가 많아서 솔오름인가? 아님 나무 향기가 솔솔 나서 솔오름인가? 했는데 어쨌든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 오름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오름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단순한 길이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 봅니다. 통제된 길이 있으니 파란색 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민둥산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울창한 숲인데요. 이렇게 사방이 삼나무와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주니 한여름에 산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솔오름은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만큼 최근 다녀온 오름 중에서 탐방로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솔오름에서는 또 어떤 들꽃을 보게 될까 설레었었는데 하얀 제비꽃이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제비꽃은 주로 보라색이 많은데 솔오름엔 흰 제비꽃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탐방로 정말 잘 되어 있죠. 이 정도면 날씨 좀 안 좋은 날, 약간 비가 오는 날씨에도 탐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탐방로에는 고사리도 많아요. 운동하시는 분이 오며 가며 꺾으실 테니 많지 않겠지만요. 입구에 고사리 채취 실종 사고에 대한 안내문이 있더니 솔오름에 고사리가 많긴 한가 보네요. 혹 고사리철 솔오름을 방문하신다면 고사리 구경도 해보시고 올라가세요. 생각보다 고사리를 꺾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고사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힘드네요. 그 어떤 들꽃보다 예쁘니까요. 4월 초 솔오름의 고사리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마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가 봐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오름 탐방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날씨 좋고 숲향기 좋고 이날만큼은 이전에 다녀온 오름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오름이에요. 저처럼 고사리를 좋아하는 제 친구도 고사리밥을 발견하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한참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했어요. 이 친구 육지 가면 한동안 고사리 꿈 좀 꾸겠는데요. 또 다른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요. 나무들이 어찌나 잘 자랐는지 정말 근사한 숲이었어요. 제주도의 흔하고 흔한 삼나무 숲길이지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환경 덕에 제주를 청정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이곳이 갈림길인데요. 어느 곳으로 가든 다시 되돌아오게 돼요.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길래 따라가 보았는데요. 오른쪽이 올라가기 좀 완만한 것 같아요. 왼쪽은 짧지만 가파르고요. 그래서 운동을 목적으로 땀 흘리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심심하지 않은 솔오름입니다. 솔오름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겠네요. 이런 멋진 오름으로 운동을 하러 오시다니. 전 편의상 제주시에 살지만 제주 시내에선 자연과 함께 산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서귀포에 오면 여기가 제주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제주살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서귀포 동흥동 참고하세요. 본격적인 계단길이 시작되었어요. 명색이 오름인데 약간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죠. 전 늘 오름을 올라갈 때마다 거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땀도 좀 나고 힘도 좀 들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소로름은 정상까지 돌아보고 오는데 약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체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운동 부족인 제 친구는 아주 천천히 올라갔어요. 소로름은 빠르게 가시면 1시간 정도 소요되겠지만 넉넉히 1시간 30분 정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름 난이도는 아주 쉽다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난이도가 크게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난이도 중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A코스 정상의 모습이에요. 정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많이 담지를 못한 게 아쉽네요. 앞쪽엔 서귀포 시내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고요. 바로 뒤엔 거대한 한라산이 우뚝 서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라산이 보이다니 깜짝 놀랐죠. 두 번째 B코스 정상은 서귀포 앞바다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정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B코스 정상의 아쉬운 점이라면 뒤쪽에 군사기지가 있어서 한라산 조망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전 자연 그대로인 B코스 정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상 팻말이 없어서 나중에 정상인 줄 알았지만요. 갈림길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소로름까지 온 김에 주변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로름 가까이에는 섭섬이 가까이 보이는 바다 앞 소천지와 세숫각이 있고요. 녹차밭 풍경에 서기다원도 좋고 상효원이라고 하는 수목원이 근거리에 있으니 함께 방문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저희는 오면서 찜해두었던 한란 전시관에 들렀습니다. 제주에 오기 전에 전 야생화라고는 개망초와 토끼풀 정도 알았을까요? 제주에서 자연과 가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 얻어듣는 것도 많아집니다. 한란은 1967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고요. 귀한 한란의 희귀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한란은 난초과의 식물로 추운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한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한란은 바로 한라산 돈내꽃 계곡의 일부와 한라산의 천연보호구역이 연결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양화를 그릴 때 꼭 나오는 난초가 바로 이 한란이라고 하네요. 한란 전시관에서는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에 대한 정보도 있어서 아는 꽃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전시관을 둘러본 후 진짜 한란의 모습도 봐야겠죠? 다행히 유리온실에 가면 꽃이 핀 한란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보았어요. 이 온실은 고맙게도 해설사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끼리였다면 뭐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한란이에요. 꽃의 색이 우아한 건 인정하겠지만 향기가 그윽하진 않았어요. 온실에는 한란 외에도 제주도 자생식물들이 많이 있었으니 식물 공부하시는 분들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알고 있는 식물들은 친근해서 친구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친구가 된 사스레피, 지독한 냄새를 내뿜는 녀석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사스레피였어요. 사스레피 나무는 곤충을 통해 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를 풍기는 거라고 하네요. 제주에서 봄에 냄새 고약한 사스레피를 만난다면 이 나무가 수분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체에는 유익하다고 하니 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정원에서는 다양한 나의 종류를 키우고 있었고 매년 11월이 되어 꽃이 필 때쯤 지금은 멀리서만 볼 수 있는 한란을 직접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소로름 오실 때
함께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